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내일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고요.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을 국제팀 임미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좀 네.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20만 병력으로 거침없이 수도 키이우까지 진격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때 한 달가량의 공세를 잘 버텨냈습니다. 이후에 서방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서 상당 지역을 수복했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고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우크라이나의 그 대반격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했는데 그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 건가요? 네, 서방 세계가 에이테크임스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 등 그야말로 최신의 그 무기를 지원했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최대 격전지라고 했던 동부 이우카를 함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밀리고 무기도 밀린다면서 모두 위태한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집계가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예. 다만 미국 정보 당국이 추산한 바로는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 군인은 31만 5천 명,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17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예. 양측 사상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민간인 수도 그 수만 명에 이릅니다. 네. 전쟁의 포화 속에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피난민은 416만 명, 그리고 실종자는 2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숫자만 들어도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 정도인데요. 외신 르포를 통해서 전해지는 현지 상황을 보면 더욱더 참혹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습 경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서 대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가 일상이 된 그런 상황이죠. 예. 전투와 수복 과정에서는 그 많은 지뢰가 매설이 됐는데 남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그 지역이 지뢰 위험 지역이 됐고 이 지뢰로 숨진 민간인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종전 논의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군사적으로 한쪽이 승리해서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종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예.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현재 양측은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고 대신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는 그런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가요? 네,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차지한 영토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또 만약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또 완전한 비무장 이게 조건이라고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협상이 가능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좀 서방 세계가 뭉치는 네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서방 세계가 좀 한데 모여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게 된다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진 않나요? 네, 만약 미국 등이 신속하게 중요한 건 신속하게겠죠. 예.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담은 예산안이 미국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맞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마저도 지원안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발리 사망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무기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전쟁 2년을 맞아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 제재, 금융 제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전시 경제로 전환한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쟁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 더 이 전황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변수는 미국 대선까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판세가 우크라이나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은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해결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또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그 우크라이나 정책도 급변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교도 사실 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겠는데요. 북러가 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에 최근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례 없이 군사적인 밀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미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